저부터 할게요. 네. 저는 이제 캠프 부동산 스쿨 리더로 있는 고대장입니다. 제 소개 짧게 할게요.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 16년 차, 26살에 시작해서 지금 42살입니다. 이제 부동산 강의는 캔버스 운영 합쳐서 11년 차 됐습니다. 오늘 한 7, 8년 만에 또 오신 분도 계시던데, 아무튼 너무 반갑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이것도 이제 한 8년 정도. 저희 직원이 불경기가 오면서 조금 간뒀지만 최대 12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법인을 4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자 입장, 투자자 입장, 강사 입장, 중개사들 입장, 이런 다양한 시각으로 이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은 아파트를 잘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토지를 잘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상가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어쩌다 보니 잡식이 됐어요. 그래서 16년 차 있으면서 보니까 저희 서울에서 굉장히 열심히 듣는 수강생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아파트 투자만 20년을 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아파트 투자로 한계를 느끼셔서 저희 쪽으로 오셔서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듣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파트 투자가 상위 한 10%에서 1% 부자 되는 데까지는 아파트 투자가 필수입니다. 왜냐?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상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파트 투자로는 힘듭니다. 왜냐면 너무나 투명하게 재산이나 종목이나 이런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도 힘들고, 규제가 있으면 규제도 다 맞아야 돼요. 지금 주택 규제가 엄청 많이 묶여 있죠. 3주택 하려고 하면 벌써 취득세를 8% 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상위 이제 0.1%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건물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찐 부자들, 0.001% 부자들은 뭘 합니까? 땅을 잘 봐요. 이재용이, 삼성이, 롯데가 아파트 샀다. 못 들어보셨죠? 전부 다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노른자 땅은 본인들이 보유를 해요. 쇼핑몰 형태, 뭐 백화점이나 마트 형태로. 그리고 약간 B급 땅은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요. 그래서 결국 진짜 찐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땅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이제 해운대는 어떤 곳이냐면, 오늘 이제 돌아보시면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상권이 좋은 데도 아닙니다. 근데 해운대는 최근 10년간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데가 해운대구거든요. 부산에서. 아마 전국구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그럼 우리가 상가 투자하면 월세가 잘 들어와야 되고 상권이 발달되어 있어야 되는데, 해운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왜 땅값이 비싸냐? 그거는 이제 임장에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왜 해운대는 땅값이 비싸고 저희가 임장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왜 더 오를 건지 그 이유를 오늘 임장에서 확실하게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임장을 진행해 주실 우리 이제 강장군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 강장군을 운영하고 있는 강장군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상권을 볼 게 해운대 해리단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해리단길에서 퍼져가는 상권까지 같이 걸어가서 볼 거예요. 사실 여기가 기찻길이었는데 악재가 제거되면서 좋아지는 상권이란 말이에요. 가서 눈으로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가서 우리가 군함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모텔촌 뜯기는 곳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광고 표시 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이번에 새롭게 상권이 만들어질 곳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신흥주거 상권, 그 다음에 괜찮은 물건지 이렇게 보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저희가 투어를 할 거예요. 날씨가 지금 굉장히 더운데 좀 운동한다 생각하고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중요한 키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이동할까요, 그러면? 네. 가시죠. 우리가 바로 이제 해리단길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해운대 2호선, 철도 2호선을 기점으로 해서 뒤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뒤쪽의 상권을 해리단길이라고 하거든요. 그 뭐 상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앞에 주택 같은 거 보이시죠? 우리가 이제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는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에 허가가 단독 주택으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1, 2층이 카페와 그 다음에 맛집으로 바뀌었죠. 저거는 용도 변경을 해서 바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통건물, 통상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 허가 그대로 놔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를 상가주택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돌아보시면 여기 오피스텔 같은 거 있죠. 오피 1층에 구포국수, KT 저런 자리 있죠. 저런 거를 구분상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가와 상가주택, 구분상가 이렇게 공부를 할 건데, 오늘은 거의 대부분 집중적으로 통상가와 상가주택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땅을 깔고 있는 건물을 상가주택, 통상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치한 곳이 과거에는 철도였습니다. 지금은 약간 공원 같아 보이죠. 과거에는 동해 남부선이 지나가는 철도였는데, 동해 남부선이 이제 우회로 갑자기 노선이 바뀌면서 철도가 폐선이 됐어요. 그러자 이제 공원화 사업이 지금 예정은 되어 있는데, 이게 한 2, 3년 전에 말이 나왔는데 부산시에서는 공원화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이 철도 공사 땅이거든요. 철도 공사에서는 숙박이나 주복 같은 걸 지어 가지고 이윤을 많이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현재 둘이 관계에서 대치 관계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 과거에는 여기가 철도가 지나가던 자리다 보니까 철도길 바로 접해 있는 이런 건물들 있죠. 다 주택가였습니다. 주택가나 카센터 혹은 이제 고물상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과거 모습을 단체 사진에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자, 이걸 보면서 임장을 들으면 좀 더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제가 단체방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우리 도로가로 해서 원래는 기차가 지나다녔다 보니까 옹벽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뒤쪽에 상권의 주민들이 해운대역을 가려고 하면 원래는 저 우일시장까지 가가지고 삥 둘러서 역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보로 가기가 어렵고 불편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다니다 보니까 여기는 주거 환경이 굉장히 시끄러웠겠죠. 자, 그런데 2013년에 철도가 폐선이 되고 2014년에 정확하게 철도 위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통로가 생기자마자 뒤쪽으로 이제 상권이 점점점 새롭게 생긴 곳을 이제 여기를 해리단길이라고 합니다.